네, 오늘 사실 뭐 녹음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다가 금요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목요일 10시 20분에 영화관을 갔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금 거리가 버스 타고 어쨌든 버스 타고 걸어서 부랴부랴 1시간여 만에 도착한 그곳에서 다큐멘터리 퍼스트 레이디 음, 현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영부인 음,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음, 작품을 봤습니다. 뭐 이제 제 이 학고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저의 어떤 뭐 성향을 가늠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연히 가끔 이제 학고 유튜브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약간 삑살이 나서 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인간은 뭐지라는 생각으로 뭐 이런 걸 올리고 있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한 분도 있고 일부만에 나가기도 하죠. 아무튼 뭐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보고 싶었던 거는, 물론 과연 김건희 씨가 그동안에 이제 의혹을 음, 가졌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어떤 것까지 다룰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그걸 어떻게 더 풀어나갈 건지를 이제 한번 보자. 저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이제 보면서 느낀 거지만 그 다큐멘터리도 하나의 장르니까 어떻게 때깔 좋은 다큐를 만들었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좀 다큐멘터리를 요즘은 자주는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간간이 좀 재밌는 주제가 있거나 관심 가는 다큐 장르가 있으면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워낙 유명한 뭐 마이클 모어의 뭐 시코라든가 뭐 그때 아마 뭐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 뭐 이런 것도 봤죠. 근데 뭐 평은 시코가 훨씬 좋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서 올라오는 또 다큐들이 퀄리티가 소위 말하는 때깔이 좋습니다. 이게 다큐도 돈이랑 또 감독들이 어쨌든 또 그걸 자료를 준비한 그 퀄리티에 따라서 에, 때깔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 이유가 재밌기도 하지만 연출도 잘 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건데, 뭐 꼬꼬무라든가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내용이란 거는 사실 뭐 나무위키만 가도 찾을 수 있고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지만, 알면서도 보는 게 다큐이고, 그 다큐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 그게 이제 역량이죠. 뭐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느꼈어요. 보면서 처음부터 뭐 이 영화를 무슨 어떻게 만든 다큐인가라고 해서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처음엔 당연히 내용의 궁금증이 때문에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서사를 따지자면 어쨌든 일정을 이제 일도 마치고 운동도 마치고 이제 꾸역꾸역 이제 멀리 갔죠. 이거 하나 보려고. 상영관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걸어서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영화관이 있는데 거긴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사실 이 정도면 뭐 소위 말하는 뭐 정치병자죠. 예. 이걸 보려고 그렇게 무슨 대단한 영화를 보려고, 그죠? 예, 아무튼 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사실 숨길 수가 없었죠. 계속 일부러 국제 이슈를 다뤘던 것도, 예,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사안이 그러니까. 그래서 의혹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김건희 씨가 가졌던 의혹들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의 모친, 뭐 어쨌든 대통령의 장모 그분 최은순 씨 이야기라든가, 뭐 거기서는 이제 삐처리 됐지만 어쨌든 진리 의혹도 살짝 살짝 나오고, 거기서 유일하게 비품되는 것들은 뭐 그 용어더라고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막 그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잠깐 어쨌든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서사 속에서 들어가는 내용,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다루기 위해서 다뤘던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사건들을 뭐
검사와의 어떤 기존에도 유착이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또 꽤나 뭐 주가 조작이나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 이거 학력에 대한 부분, 이제 김건희 씨를 이제 뉴스로 자주 접하는 거를 본 분들이라면은 내용상의 어떤 신선함은 사실 없고요. 다만 조금씩 이제 디테일이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어떤 이명수 기자나 최재형 목사가 준비했던 것들이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그 켜켜이 그 쌓아온 그런 것들이 터져 나왔던 것이 잘 표현됐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인터뷰들도 상당한 분들이 나오긴 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뭐 표현을 하자면 어쨌든 다 한 자리 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비판하는 사람도 혹은 이제 관련된 사람들도 뭐 솔직히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알만한 분들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내용상의 어떤 퀄리티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어쨌든 구력이 쌓인 내용이라서 이게 엄청 오랜 시간 조사한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들 다 녹취나 몰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온 것들이랑 폭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그 김건희 씨가 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뭐 대단하긴 하죠. 뭐 무속 관련 이슈도 지금은 더 심각할 정도로 이젠 지금의 터져 나온 실제로 이제 상황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나온 상황인데, 이 영화가 이제 다루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그 현재 상황보다는 조금은 더 과거인 상황이죠.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요 의혹들을 상세하게 다룬 시점이기 때문에 뭐, 뭐 명태균 뭐 요런 명태균 씨가 나오던 그 시점 그 딱 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의혹이 다뤄지던 그런 부분을 약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김건희라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주변을 이해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왔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성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인물에 얽혀져 있는 상황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퍼스트 레이디로서 이제 문제 사항들, 그래서 현재 권력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선들을 이제 근거 있게 다루고 있었죠. 이런 시선도 있고 이건 정치적인 좀 입장이었던 것 같고 정치 과몰입자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좀 부족한데 김건희 씨에 둘러싼 그 의혹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면은 신선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모르면 사실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근데 좀 알만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디테일을 찾겠죠. 어떤 걸 더 다루려고 하는가. 제가 본 디테일 중에 하나는 되게 단순한 하나였는데 이제 그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가 그 전에도 빌드업을 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차례 네 번째 그 선물을 준 게 디올백이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처음 그 1차 때는 영상이 없지만 2차, 3차부터는 영상이 있고 4차 때와의 접견 정형식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번의 과정이 거쳐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직접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접견을 했던 건데,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다음 접견자가 있다고 해서 이제 최재형 목사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일부러 접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영상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진상품 하사품 이제 에, 들고 아련을 하려는 사람들 모여 있는 뭐 두 사람만 찍혔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구나 그런 디테일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영상으로 이런 거 남겨놨다는 게 좀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좀 볼만했습니다.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좋았고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 다큐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도 뭐 당연히 잘 뽑았고 하긴 한데 확실히 이게 돈이 덜 들어간 느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BBC나 뭐 넷플릭스의 어떤 지원을 받고 만들어지는 그런 되게 때깔 좋은 다큐멘터리랑은 좀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든 생각은 약간은 나레이션 없는 마이클 무어의 다큐. 근데 물론 마이클 무어는 자신의 어떤 고집스러운 주장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비약 논리가 비약된 과정도 많긴 해서 비판을 받긴 하지만 뭐 여하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은 코믹스러운 느낌을 주긴 하지만 다큐라는 관점에서 약간 코믹적인 거지 전혀 웃긴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거는 결말부를 약간은 너무 거시적으로 갔던 거는 그냥 좀 변화구가 좀 세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이런 유의 이제 사람이 권력의 어떤 상층부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뭐 반성적인 내용들이나 뭐 이건 어쨌든 각성해야 된다 뭐 약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영화나 다큐들의 결론부가 좀 거시적으로 결말이 나버리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마지막에 그냥 관객들한테 물음표를 혹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말을 좀 좋아하거든요. 하나 떠오르는 게 이제 그 막시밀리안이었나 아무튼 집에서 마약을 만들다가 걸린 친구가 그 미성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런 마약 진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이제 팔고 이랬던 친구가 결국은 이제 형을 얼마 안 살고 나와서 그냥 평범한 그냥 성인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끊임없이 그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한 어떤 무거움을 계속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모호한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그게 좀 저는 괜찮은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큐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스스로 끌어내게끔 하는 게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영화 자체가 뭐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그것까지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간 느낌도 있었고, 아무래도 저는 알고 있던 게 많다 보니까 뭐 알고 있던 게 많다고 해봐야 뭐 나무위키에서 좀 보고 뭐 그런 거밖에 없긴 한데 그 정도만 계속 보려고 한 것도 막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참. 근데 어쨌든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상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는 많고 착잡한 면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빌런으로서 이렇게까지 모래성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넌 자기가 사람을 자기의 어떤 자기 소나기에 쥐고 흔들 수도 있고 음, 허구의 학력으로 사람들 위에 설 수도 있고 돈으로 불법적이든 뭐 합법적이든 회색의 공간에서 처벌받지 않게끔 검사의 뒷배도 타고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러한 자아를 가진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정서가 있을까?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한 순수 궁금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의식 속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떻게 스스로 내리고 있을까? 왜냐면 그 사람들의 대화 화법에는 항상 하는 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러하지 않은데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 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솔직한 정서를 말하는 과정 안에서도 거짓이 보이더라고요. 변명이나 거짓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 편이거든요. 심지어 오해를 하더라도 일단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도 내가 어떤 발화하는 과정에서 청자한테 오해를 준 것도 있을 테니까 예. 일단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복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될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가 가진 측면에서 분명히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고칠 수는 없더라도 인지는 해야겠다. 그래서 다음 발화 과정에서는 좀 주의를 하면서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내가 가졌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뭐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좀 부끄럽다, 수치심 이런 게 작동하니까 우리가 수치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연민을 느끼고 동정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는 물론 욕망도 있고 인정 욕구도 있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욕구도 당연히 있죠. 저도 누군가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해버리면 결과물 자체가 그러지 않을까. 그냥 결과물 자체가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근데 이게 막 뭐 단순히 뭐 몇 푼 단위가 아니고 막 억 단위, 천억 단위 막 이렇게 돼버리면 눈이 돌아가긴 하겠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니체가 말하던 그 심연의 괴물, 결국 자기가 심연을 바라다 보니 스스로가 결국 그 심연을 본 괴물이 되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모르겠어. 그렇게 되더라도 뭔가 내면에 자기 안에 뭔가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역을 넘어선 사람들도 있다는 게 무섭고 황당하고 참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이런 대단합니다가 아니고 참 대단하다 이런 공감할 수 없는 그 영역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뭐 추천을 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 다큐로서의 어떤 퀄리티보다는 저는 그 이거를 만들고 준비한 사람들의 그런 열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았다. 워낙 이게 다큐도 돈도 때깔도 영향 많이 받고 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한 분야에서 어쨌든 그 이 과정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의식이 꼭 뭐 정의가 아닐지더라도 뭐 직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본인들과 맞지 않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뭐 자기들만의 그런 의식된 것들에 대한 음, 표현이겠죠. 그런 거는 좀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솔직히 자기랑 생각이 맞지 않는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한두 번 대화한 게 아니고 막 1년 가까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멘탈리티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그 아마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명수 기자를 기자라고 인정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언론고시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주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특권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1년 내내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거의 탐정 수준의 저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몸을 갈아 넣는 저널리즘이라고 하나? 일종의 개인화된 전 탐사 보도 느낌이라는 느낌. 탐사 보도는 뭔가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는 뭐 그런 팀 구성 요소인데 이분은 혼자 그냥 진짜 완전 그냥 특수부대 저널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재밌게 봤고요. 또 조금은 덜 정치적인 훈훈한 영화도 다루면서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올해 거의 대관에서 본 영화가 두 개가 있는데 대관이란 건 약간 농담이고 그냥 들어가 봤더니 나 혼자 본 영화가 이제 글래디에이터 2 이거 포스트레디였는데 세 명인 줄 알았는데 두 명 그 커플은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영화를 잘 봤습니다. 그냥 사실 유튜브 녹음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뤄봤고요.
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요즘 좀 이 정치병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남겨도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저는 다큐멘터리로 봤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